안녕하세요. 1월 문학을 준비하는 학생 여러분, 로사입니다. 메이드 인 재팬, 이 주는 느낌은 어떠신가요? 일본 제품에 대한 평가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감성적인 접근 방식과 기술적인 접근 방식으로의 평가 기준, 그렇지 않을까요? 이러한 상황 역시 다른 나라 제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반응들일 텐데요. 아마도 우리와의 애증 섞인 역사 관계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고 기술 대국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극동 아시아에 위치한 섬나라가 세계 무대 전면에 나설 수 있었던 이유들을 2강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라의 기술이나 산업의 발전과 교육 수준은 명백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에도막부 시대의 지배 계급뿐만 아니라 서민도 40% 정도까지 테라코야, 즉 서당에서 실용적인 읽기와 쓰기, 주산을 배우고 있었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이는 19세기에 도래할 서양 기술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춘 것이며 일본 정부는 서양의 앞선 기술을 왕성하게 흡수하고 우수한 인재는 서양으로 유학 보내려는 정책을 확립하였습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전쟁 패배로 인하여 잿더미 속에서 그들은 전쟁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기본적인 의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에 기술의 방향을 돌렸습니다. 전쟁 이후 영구 평화주의 원칙으로 인해 기업은 무기가 아닌 소비재 생산에 전념할 수가 있었습니다. 1950년대 초반에는 일본의 라디오, 녹음기, 전추 이러한 제품들은 미국 제품에 뒤떨어졌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세계 시장을 독점하게 됩니다. 시계 산업은 스위스 시계의 명성을 무색해 했고 영국의 오토바이 사업은 일본의 오토바이 사업 때문에 어렵게 되었으며 미국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던 몇 개의 오토바이 회사 가운데 일본계가 아닌 것은 할리 데이비슨 회사 하나뿐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까지 세계를 주름잡던 독일의 카메라와 렌즈 생산은 곧 일본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고 말았으며 광학 분야에도 거의 일본이 독점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일본은 그들의 전통과 전혀 무관한 분야에서도 서구를 능가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시장 지배력은 자전거, 스키용구, 설상자동차, 도자기 그리고 지퍼까지 다른 분야로도 확산이 되어갑니다. 이렇게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원인은 일본인의 성향도 한 몫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신제품이 등장하면 먼저 그것을 사려고 달려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런 시장을 노리고 기업은 앞다투어 신기술을 개발하고 신제품 도입에 힘을 기울인 결과 소비자에게 인기가 있는 상품이 줄줄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러한 패턴은 한 기업이 히트 상품을 내놓자마자 앞다투어 그와 유사한 제품을 내놓게 되고 이런 시장에 익숙해진 소비자는 더욱 새로운 것을 요구하며 그것이 신제품 개발에 더욱 탄력을 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본 기업들은 기초적인 연구 개발에 거액의 투자를 하는 것은 수익을 높이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는 편이 유리했기 때문이겠지요. 도입할 때 경비가 많이 든다 하더라도 그 기술을 완전히 소화시키고 여러 가지 분야에 응용할 수 있도록 개량하여 마침내 원래의 특허에 구애받지 않을 정도로 일본의 기술로 만들어버리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법률은 기능에 대해서가 아니라 제작법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기업은 외국 기술의 특허를 취득한 뒤 그와 똑같은 기능을 가진 신제품을 개발해내어 나중에는 외국의 기술을 능가하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 기술 대국 일본 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원인들이 정리되셨나요? 교육을 기반으로 소비자의 구매 심리를 적극 이용한 기술, 타인의 기술을 배워 자신들만의 기술로 재탄생시키는 능력, 그리고 성공을 위해 개인보다는 집단을 중시 여기는 집단주의 사상이 일본 경제 성장의 핵심 요소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3강에서는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강에서 만나요.
learning form.